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아, 네, 우리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라이브 네네. 방송 한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오늘은 또 우리 김 작가 TV 네. 초대형 유튜버이시죠. 김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하나씩 김 작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옛날에 한번 저희 채널 한번 나오셨는데, 네, 맞아요. 네, 라이브는 이제 처음이시죠? 다른 채널 라이브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굉장히 어색하고 네. 여기 장비가 좋네요. 오자마자 사진 다 찍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장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혹시 요거 영향 김 작가 TV 조금 받았나요? 일부 받았죠. 예, 받은 것도 좀 있고. 네네네. 또 제가 또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릴 거니까 조만간 또 김 작가 감사합니다. TV 쪽 화질 급격하게 좋아질 예정입니다. 네, 화질 너무 좋아서 부일라님이 네. 지금 20% 잘생기게 나와요. 확실합니다. 김 작가님은 저도 똑같이. 저도 지금 평소보다 잘생겨 나오는 것 같은데 저 평소 원래 이런 거 입질 않는데 처음으로 입고 나왔어요. 여기 너무 뭔가 세팅이 갖춰져 있길래 감사합니다. 원래 항상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티셔츠 이거 하나 입고 이제 촬영. 뭔가 그 편안한 느낌으로 입으신다면 네. 오늘은 조금 약간 각 잡고 오셨네요. 그렇죠. 독립남님께서 김 작가님 결혼 언제 해요? 네. 그런 이거 차단할까요? 네. 차단 걸어주세요. 자, 조심하세요. 저희 채널은 좀 차단하는 편입니다. 진짜 차단 안 거시죠? 농담입니다. 300분 시간 제한. 네네. 저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결혼 하실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무조건. 네. 네. 그러니까 결혼하실 생각도 있고 하고 후회 안 하고 후회할 거면 네.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갔다가 나는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가면 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건 차이가 큰 거죠. 맞습니다. 갔다 오면 된다. 남들 하는 거는 이거 다 해봐야 돼요. 애도 낳아보고 애 학교도 보내보고 인생은 맞아요. 메비우스띠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갔다가 취업하고 아이 낳고 걔도 다시 중고등학교 가고 이게 인류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요. 이게 사실 인간의 네. 삶이 뭐 있겠습니까? 또 네.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하면서 또 K 워터님께서 뭐가 부족해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일라님의 키와 어깨, 얼굴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사견이긴 하지만 이게 또 네. 워낙 또 또 왜 그러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말을 못 하고 있네. 라이브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요 잡담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네. 시작을 하면 요즘 부일라님은 제가 좀 자주 뵙는데 네. 며칠 전에 저희가 뭐 누구를 같이 뵐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이 이제 담당자 중 한 분이 이제 네. 부일라님한테 모델 같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나한테 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지. 나는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 아니 근데 뭐 김 작가님 부일라님이 사실 비율가 너무 좋으셔서 아닙니다. 네. 파닥파닥님이 그거 없어도 다 결혼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저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김 작가님은 결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올해 나이 이제 1982년생 네. 한국 나이로 이제 만 아니고 41세니까 이 정도면 저는 못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채널에서 결혼할 때 네. 라이브로 결혼식을 하려고요. 라이브 결혼식. 네. 그때 뼛속까지 슈퍼챗에 열어놓으려고. 상업 유튜버네요. 상업 유튜버라니요. 완전 상업 유튜버. 시청자분들이 키워줬기 때문에 함께 결혼한 장면 같이 가겠다. 온라인으로 축의금 수금을 한다고요? 아니. 야, 진짜 대단하네요. 네네. 네, 아닙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뭐 고마운 마음에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어떻게 뭐 올해 안에 라이브 키나요? 어떻게 아니면 내년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올해 안에 킬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다 있으시잖아요. 뭐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준비. 사실 지금 뭐 작년 말에 이제 집을 샀고요. 그러니까 집도 있으시고. 작년 말에 11월에 제가 이제 집을 살 때 부일라님,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다 오시니까 너나이님,
그다음에 김재경 소장님, 네. 파션 김학률 소장님, 그다음에 뭐 달천 정민호 대표님, 그다음에 그 랭군님 한 6명한테 네. 촬영 올 때 오자마자 잠깐 앉아보라고. 맞아요. 20분 동안 제 자산 까고 아. 지금 현재 연봉 까고 야. 집 어디 살까요? 그러니까. 사도 되는 건가 고민하고 집을 샀습니다. 저도 그때 당했는데 가자마자 뭐 촬영하는 줄 알았더니 네. 잠깐만 앉아보라더니 갑자기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쓱 들어오는데 갑자기 재무 설계가 막 갑자기 그쵸,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네. 그래 기억이 그때 납니다. 집을 샀고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축하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가장 고점일 때 사셨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실거주로 산 거라서 네. 저는 정말로 그거 살 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살 건데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죠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부끄럽지만 이게 이제 내 집 마련은 보통 언제 해요? 내 집 마련이요? 네. 보통 결혼하거나 아기 생길 때. 결혼하거나 아기 생길 때 어쨌든 결혼 이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내 집 마련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만약 결혼으로만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는 거야. 계속 미루다 보니까 네네네. 40 됐는데 결혼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게 됐죠. 네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남자도 이 사실 외모보다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 그런 게 그다음에 필요하죠. 뭐 성격, 네네네. 뭐 이런 열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여주는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집을 사놔야지 좀 결혼도 좀 더 안정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이후에 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집이 있다는 게 사실 매력 그렇죠. 포인트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냥 솔직한 이야기 한번 그냥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사셔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사셨어요. 네네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또 그렇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자마자 또 떨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네네. 잘 사셨습니다. 사전에 불라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혹시 한강 이남에 샀는지 한강 이북에 샀는지만 여쭤봐도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서울에 사신 건 맞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 왜냐면 뭐 서울에 계셔야 네, 되니까. 평수까지 얘기 드릴게요. 서울 34평. 대출 없이. 대출 없이. 네, 거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서울 34평에 대출 없이 집을 샀으면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결혼 정보 회사 가면은 한 네네. 등급 그래도 한두 개 올라가지 않을까. 결혼정보회사.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죠. 저는 옛날에 한번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진심으로요? 회사 다닐 때. 역시 회사 다닐 때만 상담 불라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성적인 분 한 분인데 역시 결혼도. 진짜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네. 되는 건가. 저는 그래서 그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을 김작가 TV에 초청을 하려고요. 지금 콘텐츠 준비하고 있어요. 한 두세 분 정도 초청.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심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재테크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잘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 그럼 결혼 전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셨는데 마포는 제 촬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촬영장이 있고 네. 지금 집은 또 다른 곳에 맞습니다. 하나 사셨고 사실 뭐 지금 여자친구만 있으면 네네네. 뭐 모든 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혹시 뭐 메일로 뭐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소주 한 잔 있나요? 그렇죠. 농담으로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가 물론 지금은 없지만 그 유튜브 한 지금부터 1년 전쯤에 2년 전쯤에 여자친구가 없을 때 방송에 여자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메일이 와요? 이제 여성분이 본인 PR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뭐 누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뭐 부서의 여직원 이렇게 소개시켜주겠다는 분들이 네.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뭐 따로 연락하진 않으셨고. 제가 또 연락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또 너무 괜찮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메일로만 그냥 메일로만 오는 거는 사실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유튜버를 하는 분들은 전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이 뭐 워낙 많겠지만 또 연락은 좀
자제한다고, 네. 그냥 자제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자인데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남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단할까요? 저희 채널은 차단해도 됩니다. 여기 차단되기 세게 하네요. 저희는 애드립이 없어요. 애드립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걸로. 여기 너무 진지한 채널이구나. 저희는 채널 창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베? 브로베라는 님이 엊그제 강남 카페에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강남 이디야 커피숍에서 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어제도 강남은 또 왜 가셨어요? 가면 안 되나요? 아니 뭐 혹시나 뭐 어떤 소개팅이나 이런 아니. 혼자 갔어요. 혼자요? 정확하게는 어제는 아닐 거고 네.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일요일에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작가잖아요, 직업이. 일요일에 강남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알아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확하게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아는 형님께서 이제 네. 테니스를 시작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테니스 채를 라켓을 사러 강남에 갔다가 같이 식사를 하고 남자랑 둘이서 같이 이제 카페 가서 책도 좀 보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아무 생산성 1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2주 동안 보지 말자고 했어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 지금 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저 지금 운동 미친 듯이 시작을 해서. 요즘에 운동을 근데 보니까 여러 개를 하세요. 지금 테니스, 골프, 그다음에 헬스, 러닝 4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만간 저도 영상 올릴 텐데 제가 키가 171.7이거든요. 네. 7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172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72. 172인데 많은 분들이 잘 이제 우리 사실 이게 상반신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얼굴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찐 걸로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172인데 몸무게가 지난달에 83kg였어요. 83. 여러분 83kg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몸무게 몇 킬로세요? 저는 한 84. 그러니까 여러분 브릴리언 키가 86. 186. 저랑 5cm 차이 나는데 몸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운동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꽤 많이 뺐다고. 지금 이제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한 3kg 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다음 달 지나면 거의 한 10kg 빠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홀쭉해지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잡담을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김 작가님 결혼 언제 하실 거냐고. 저는 사실 뭐 결혼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까먹었어요. 옛날에 어떤 막 소개팅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아직 현역이시니까. 그렇죠. 결혼은 저는 아무리 늦어도 공언하겠습니다. 공약 하나 거나요? 공약 하나 겁니다. 2023년 가을까지 무조건 갑니다. 23년 가을. 네. 그래요.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기 신도시랑 약간 비슷한 공약인데 사전 청약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사전 청약이네요. 결혼식 하면 부인님 오시나요? 제가 가겠습니다. 축의금 기대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제가 못 가면은 제가 슈퍼챗 쏠게요. 아니 지금 벌써 못 온다는 드립을 치다니. 약간 또 슈퍼챗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살까지 빠지시면은 결혼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뭐 오늘 모신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라이브다 보니까 또 질문도 해결도 해드리고 또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조금 물어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에도 질문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터뷰 채널로 사실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채널이고 맞습니다. 또 원래 그 전에도 또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작가가 본업이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1,000명 넘는 분들 만나셨다고. 네. 맞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런 성공하는 사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뭐 공통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질문 중에 이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들 보면 좋은 점만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 어떤 부작용 같은 거 생긴 게 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쵸. 이게 뭐 어떤 대답이 좀 될 수 있어요? 닉네임 망망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고 따라하다 생긴 이제 부작용인데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30대 초반에 3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난 이유는 제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부모님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인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확실히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도 잘하는 사람을 옆에서 배워서 하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걸 조금 내가 따라하면 쉽지 않을까. 그들 이야기 들어보면 해서 네. 30살 때부터 이제 인터뷰에서 지금 1000명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부작용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30대 초반에 막 장관님, 시장님, 뭐 대기업 사장님, 네. 뭐 진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런 분들 만나는 거예요. 네. 좀 만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100명쯤 만날 때는 나도 뭐 속으로 나도 비슷한 급인 약간 이런 착각들 있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급이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여러분 네. 특히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 특히 남자들이 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인스타그램에 네. 이제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솔직히 네. 우리 네. 올리잖아. 그 누구 만나면 올리죠. 누구 만나면 올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가장 최근 한 달 이내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이제 네. 불란님 채널의 허세 인플레이션 네네. 그 영상이었는데 네네. 인맥에도 허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요? 이런 사람을 알아. 아. 내가 이런 사람과 밥을 먹었어. 내가 이런 사람과 술을 마셨어. 그 멘트 적을 때도 예를 들면 뭐 불란님 있으면 그냥 사실 처음 본 사이 불란님 적었는데 오늘 불란님 형님과 함께 가볍게 차 한 잔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큰 허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내가 받은 명함들이 마치 내 인맥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죠. 젊은 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인맥이란 건 결국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결국에는 나만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줄 것도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받을 게 있고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누가 뭘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일라님이 이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주식 쪽 중심의 유튜브 채널 하잖아요.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김 작가 형이랑 아니면 부일라님이랑 친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지만 네.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인맥이라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도 나 부일라면 좀 친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만드셔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게 네. 뭔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기대하고 만나는 거는 인맥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네. 제가 만난 한 호텔 사장님이었어요. 호텔 사장님. 호텔 사장님인데 그분도 이제 무슨 모임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 모임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험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센스 있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하셨대요. 네. 진짜 이 친구 너무 잘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 친구 막 보험을 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절대 나한테 먼저 말하지 마라. 속으로 먼저 안 말해야 된다. 먼저 안 말하면 내가 나도 해준다. 하고 주변도 하고 해줄 거야. 막 생각하고 있었대. 근데 역시나 몇 번, 3번, 4번 겨우 만났는데 바로 이제 종이 한 장이 등장했더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분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의 그 청년의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이분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보험 팔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게 이제 20대 특히 후반 30대 초중반에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또 뭐 여성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 좀 더 열정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더 내가 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들을 좀 하면서 실수들을 하지 않나.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뭐 그쵸. 운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운도 실력이나 어떤 게 뭐 냉철한 어떤 판단력 같은 게 있었으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랑 저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런 거는 좀 느껴보거나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칭 같은 거를 받거나 뭐 멘토 같은 분을 만약에 찾을 때도 네. 예를 들면 회사 직급으로 표현하기 좋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제 사원이에요. 네. 그럼 사원 회사의 직급은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원 대리급,
그 다음에 가장 팀장 차장급의 실무진이면서도 이제 중간 관리자급, 네. 그 다음에 임원이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사원이신 분들은 이제 임원이 어쨌든 꿈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 임원의 역량과 위치는 나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위치에서 예를 들면 사원 대리에서 아니면 중간 관리자급에서 더 잘하는 이야기들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현실에서는 더 맞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내 현실에 맞는 것들만 배우고 그걸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쨌든 저 위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의 뭐 이야기 비중을 뭐 10에서 20%,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닥친 것들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분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한 7, 80%. 뭐 그런 식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잘된 분, 그러니까 나랑 막 뭐 몇십 년의 격차가 있는 분들의 얘기도 좋지만, 그쵸. 그거보다는 맞아요. 당장 좀 내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쵸. 내 앞 칸에 있는 사람, 그쵸. 바로 한두 칸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 사실 인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쵸. 친구 맞아. 아니면 어떤 뭐 사회생활하면서 막 뭐 나는 너무 힘든데도 막 뭐 주말에 막 나가고 맞아. 하면서 그걸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떠세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해보시니까 좀 살아보시니까. 제가 원래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네. 그다음에 워낙 저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거기 제 메시지도 글 쓰고 말하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합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 줄 카피가. 네. 그냥 늘 사람 만나는 게 제 일인 거잖아요.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불필요한 인맥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인맥이 많다.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 네. 정말 그냥 뭐 친한 친구들 만나면 네. 사실은 사실은 뭐 특별한 대단히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만약에 지나친 술자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빼줘야 돼요. 내 삶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술에 굉장히 간대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거든요. 네. 대신 불련이처럼 마셔보면 알겠지만 마실 때 전 세게 마십니다. 마시면 한 새벽 2시, 3시까지 달려요. 인터뷰하다가 토하셨다고. 토했어요. 한번. 촬영 중에 잠깐 토하고 왔다고.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촬영 전날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어떻게 딱 한 번 너무 세게 마셔서 맞아. 그 다음날 촬영이었는데 촬영 중간에 잠깐 끊고 잠깐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를 잠깐 하고 그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90도 인사하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그냥 저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만나는 관계들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자리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가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맥이든 뭐든 어쨌든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워라벨이 제 삶에서 지금 가장 완벽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아까 운동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일을 요즘 대충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김작가TV 한 달에 영상 80개 올리고 있고요. 80개 올리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적당히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이라는 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냥 그 유튜브 찍을 때는 그냥 유튜브에 완전 올인을 해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는 완전 올인하고 그리고 술 마실 때는 또 술에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맥도 만나실 때 막 그냥 아무 목적도 없는데 너무 자주 만나고 생산성도 없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나를 발전시켜주는 관계를 좀 많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중에서 몇 년 전 사건인데 제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냥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미 정이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날 때마다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고 나면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를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건가요? 그 양쪽 다인데 그냥 어쨌든 만났을 때 그냥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 네. 그냥 만나고 나면 기분이 딱히 좋지는 않은데 관계를 끊기도 애매해. 왜냐면 얘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거든. 그냥 원래 조금 부정적이거나 원래 멘트가 약간 그렇게 뭐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뭘 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나한테 뭔가 배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전 불나님 여기 촬영장 왔어도 여기 촬영장 바뀐 거 보면서 굉장히 뭐 많이 배우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그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 모든 주변 사람들 인맥을 돌아봤을 때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저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비중이 필요하죠. 비중. 예를 들면 저는 김작가 TV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4년 차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 별로 힘든 게 없는데 제가 2년 차 때 이제 제가 사실 주식을 원래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쪽에 이제 콘텐츠를 틀면서 원래는 자기개발 동기부여해서 주식 쪽으로 틀면서 그때 구독자가 이제 확 늘었는데 그때 막 처음에 섭외할 때 막 존니 대표님, 강방천 회장님, 그다음에 뭐 김동완 소장님 3%에 막 이런 굵직굵직한 분을 섭외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너무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는 그 분야 탑티어가 와버리니까 약간 이 온몸에서 이제 근육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또 새로운 사람을 너무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는 건 좋은데 힘들어서 그때는 친한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 그냥 그 친구들 만나서 좀 관계에서 그걸 내가 풀어주고 아니면 또 그분들 만나서 그 높으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만나서 다시 배울 것도 없고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냐. 유튜버고 인터뷰 컨텐츠니까 만날 수 있지. 사실 나의 일상에서는 나를 만나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쵸. 예전에 장관님도 만나고 막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 유튜버도 아니셨는데. 그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더 자기보다 좀 더 뭐랄까 인생을 더 앞서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죠? 일단은 저는 만약에 뭐 분야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식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을 거고 직장인도 있고 뭐 있다면 만약에 이제 분야를 그냥 유튜버로 쳐볼게요. 유튜버로 쳐보면 유튜브에서 어쨌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는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개 갈리잖아요. 뭐 재테크도 있고 푸드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예능도 있고 뭐 되게 많을 텐데 그걸 정한 다음에 본인이 탑 1부터 탑 한 30, 한 탑 50까지 이제 순위를 내림차순하는 거죠. 내림차순 한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한테 일단은 저는 연락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연락을 하는 게 정말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상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사무실을 전화 온 건데 김 작가님 뵙고 싶어요가 첫 마디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분이 연락이 그렇게 오면 물론 저를 알아주는 건 감사하지만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 다음 마디가 이제 럭키 책을 봤다.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메일이든 SNS를 보낼 때도 여러분에 대한 육하원칙 소개를 다 해야 되겠죠. 그걸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한테 줄 수 있는 실리가 있으면 사실은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솔직하게 김작가 TV에서 다른 사람을 섭외할 때 사실 대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섭외하냐라고 물으시는데 지금은 제 구독자 수가 그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줘요. 조회수가. 맞아요. 그래서 김작가 TV에서 뭐 불량님한테 불량 안녕하세요. 막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가면 되나요? 이런 거. 옛날에 출판사에 이제 제 구독자 작을 때 5만 대 전화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 얼핏에 전해드릴게요. 5만 대 출판사에 어떤 분 섭외하려 전화했는데 네 여보세요 저 그 유튜브에서 김작가 TV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인데요. 그 어떤 분 섭외 때문에 좀 전화드렸는데 해가 하니까 그분이 누구요? 어디시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차단망이 딱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말하려고 하니까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실리가 생긴 지금은 지금 딱 전화를 하죠. 똑같은 A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김작가 TV 채널의 운영자 김도윤 작가인데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보니까 쉬워지는 건데 그전에는 명분을 강조해야죠. 명분. 예를 들면 저는 30살 초반 때부터 장관님, 사장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뭐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냥 그분들 만나 뵐 때 이제 드린 메시지는 뭐 청년으로서 제가 뭘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뭐 그 안에 메일 내용은 다 다르죠. 그전에 만나 뵀던 중에 한 분은 예를 들면 그 국가수 있죠.
국가수가 강원도에 있어요. 국가수 원장님을 제가 만나 뵈려고 했었는데 그 에피소드 좀 웃긴데 미드 중에 CSI가 있잖아요. 네네네. CSI를 보고 그냥 문득 그때 제가 한창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게 꽂혀 있을 때야. 우리나라의 CSI가 뭐지? 국가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수 원장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분이 딱 나한테 만나준다는 생각을 좀 버리신 게 처음부터 제대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막 편지를 막 구구절절 썼죠. 편지 한 2장짜리. 근데 제가 악필이니까 그 이제 편지를 그 편지책 글꼴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한지에 출력을 했어요. 한지에 출력해가지고 그걸 파일을 이제 이쁘게 끼워가지고 우편봉투 이제 안 구겨지는 거에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보냈죠. 그분을 제가 왜 만나고 뵙고 싶은지, 뭐 우리 국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궁금증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만나 뵙자고 해서. 그래서 그때 만나 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 굉장히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스킬이 굉장히 발동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불란님 만나주세요. 전화로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그분이 제가 왜 만나드려야죠? 지금 사회 멘토로서 활동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배움을 청하니까 굉장히 제가 무례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 보내시면서 업데이트하면 된다. 예를 들면 뭐 30명한테 보내시면 처음부터 30명 다 보내지 마시고요. 한 10명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다 실패하잖아요. 한 명도 만약에 답장이 없어. 이 편지가 잘못된 거야. 10명 중에 한 명도 답장이 없을 확률은 여러분 거의 99.9%거든요. 수치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 다 갈아엎고 그 안에 제 사진도 넣고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대구 강력시 시장님이랑 서울시장님도 만나 뵌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나 뵀을 때는 딱 요 홈페이지 리포트 하나 적은 게 다예요. 그냥 거기에 제 사진 한 개 넣어놓고 거기에 시장님 왜 만나 뵙고 싶은지 그다음에 제 연락처랑 언제 어디든지 뵐 수 있다고 하고 딱 시장실에 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만났죠. 그러면은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얻는 게 있다라는 걸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그때? 없었죠. 그건 그때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실리에 줄 수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고민 크게 안 해도 되죠. 내 실리가 뭔지를 잘 보여주면 되니까 너무 더티하지 않게. 근데 실리가 없을 때는 그 명분을 전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대구 강남시장님이라든가 서울시장님 그다음 교과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님 만나 뵐 때 그때 제 명분은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방대학교 졸업했거든요. 대구 계명대학교. 거기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너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가 메시지에 그런 거였거든요. 스펙보다 스토리다. 열정, 꿈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는데 제가 사회 나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교는 여전히 그 당시 특히나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 인재상이나 대통령상도 받고 그 다음에 날개가 없다 글을 쓰는 거다라는 학벌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장관님 그때 이미 좀 작가의 포지션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너무 작았어요. 지금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걸로 만나줬다고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편지 썼던 게 뭐 제가 지방대학교를 나왔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취업 전선에 부딪혔는데 세상이 언론과 기업에 의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들, 시장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이 어떤 건지 모르시지 않냐. 제가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과연 어떤 것들을 좀 해결해 줘야지 우리나라 사회가 학벌만은 추구하는 게 아닌 다른 쪽을 정말 능력을 추구한 세로 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전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꼭 한번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장관님이 저한테 뭘 얻어가겠어. 얻어갈 거 아무것도 없죠. 바쁘시니까. 근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를 만나주는 그 이유, 명분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렇죠. 명분과 실리 여러분 둘 중 하나만 주면 됩니다. 둘 다 주면 완벽하고요. 그렇죠. 명분이라도 줘야죠. 사실. 왜냐면은 나 말고도 만나달라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나를 왜 만나야 되냐. 이거에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 또 이 질문도 있는데 공무원이 부자 되는 방법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보시는 분들 중에 뭐 투자로 성공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무원이면 어떻게 부자가 될지 혹시 뭐
떠오르는 생각 있으세요? 이건 이제 불란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 첫 번째 생각은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은 일단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저는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첫 스텝을 예를 들면 이게 어쨌든 공무원이든 이런 직업은 이제 근로소득인 거잖아요. 네네. 근로소득인 건데 이 근로소득이 높은 분야가 있고 작은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 근로소득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금융업도 근로소득이 굉장히 높죠. 근데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은 안정되게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꾸준하게 내 삶에 걱정 없이 가겠다가 내 삶의 목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한 선택을 한 거야. 근데 내 몸은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과연 맞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이 스텝이 이미 꼬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물론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는 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근로소득이 잘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면 제일 좋은데 공무원이 가장 근로소득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이거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가고 싶죠. 안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험 보면 되니까 이제 공무원 쪽으로 해서 되셨다 이거죠.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공무원은 투잡도 못하지,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다 미래로 다 밀어놓고 연금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투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투자 말고는 없다. 없잖아요. 맞죠. 투자는 아니 여러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있나요, 불란님?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공무원이 있어요. 행령을 해야 돼. 결혼이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저는 해결이 됩니다. 다시 결혼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결혼에서만큼은 너무 그런 것들 경제적인 것들을 안 보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빚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좀 곤란할 수 있지만 그냥 결혼할 때만큼은 좀 그런 걸 좀 덜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결혼은 빼고요. 결혼은 뭐 풀란이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 대답이 너무 자동 응답기처럼 빨리 나왔는데. 10년 동안 뭐 꾸준하게 해왔던 대답이기 때문에 바로 나왔죠. 근데 결혼은 빼고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투자 말고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투자, 코인, 주식, 뭐 부동산 사실 다 다루시니까. 각자 다 어떤 그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고 다 어떤 그 로직이 다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공무원 성향인 분은 어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세 개 다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공무원 성향인 분은 당연히 부동산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거 아주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주식과 이제 부동산 콘텐츠 이제 저도 예전에는 주식이 거의 한 99% 콘텐츠였고 요즘에 한 80대 20 정도로 부동산 정도가 늘어났는데 확실히 주식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항상 물어봐도 부동산이 훨씬 쉬워요. 왜 쉽냐면 어쨌든 부동산은 정말 이상한 지역 빼고 우상향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이 대한민국에 많은 이유는 그분이 잘한 것보다 집값이 우상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예로 여러분이 지금 상승장을 지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내리 한 7년을 맞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 2020년에 주식시장에서 돈 번 분을 가지고 실력 있다고 합니까? 2020년에 여러분 저도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코스피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1,400 얼마에서 뭐 올라갔으니까 3,000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1년까지도 부동산도 상승장을 만났고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상향 하잖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실패하기는 쉽지 않은 거야. 오히려 실패하는 게 더 힘든 거야. 큰 부자는 안 되지만. 또 손해를 좀 안 보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주식 쪽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슈퍼개미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면은 성향이 좀 다르지 않나요? 확실히 부동산과는 좀 다른 성향이신 게 있잖아요. 주식 투자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아예 거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내 집 마련 한 채 빼고는 왜냐면 어쨌든 부동산은 이게 올라준 걸 기다려야 되는데 주식은 내가 더 좋은 거를 막 찾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주식은 사실 강제적으로 내 실력으로 막 벌 수 있죠. 부동산 좀 기다려야 된다면.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주식에 제가 뭐 가치 투자하신 분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많이 만나 뵀는데
좀 본인 실력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투자에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네. 주식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시작하신 분이 종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면 진짜 S&P 500이라든가 뭐 QQQ 지수.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피 지수라든가 지수를 사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에 지금 사는 이유는 지금 남들 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 올라서 부자 되고 있는데 내가 벼락거지 되기 싫은 건데 네. 근데 내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사면 벼락거지가 아니라 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S&P 500이 되는 지수를 사는 거고 거기서 좀 실력이 쌓이면 대형주로 가는 거고 거기서 더 잘하면 중소형주로 가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코인도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원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하려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밑에 그냥 뭐 더 흔히 빠른 애들이 너무 많아. 작코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작은 코인들 아니면 더 변동성이 큰 코인들이 많이 네. 오르니까 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제 투자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한 가지는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콘텐츠 불남 채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말이 다 맞진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약간 학증 편향인가 보유 편향이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게 대체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잘했던 거 위주로 할 이야기가 좀 높아요. 내 못했던 이야기는 좀 빠지게 되죠. 네네. 누구라도 방어 기제는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 중에서 좀 학력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잘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네네. 그런 분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코인, 뭐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성향은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부자가 큰 부자 될 확률도 높은 거지만 잃을 확률도 높은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과 본인의 실력을 좀 제대로 좀 네. 알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저는 주식과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의 인터뷰를 잘하는 작가이고요. 부동산은 네. 이제 부일라님이 전문가고. 아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가 어쨌든 자기 실력이 안 맞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년 11월에 네. 집을 샀어요. 네. 작년 11월에 집을 샀고 그 전까지는 저는 2020년 코스피 폭락장을 맞이할 때부터 작년 11월 전까지 전 재산 95%가 주식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다음에 장을 잘 만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게 얼마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장은 됩니다. 예, 몇 장은 되는데 제가 작년 몇 장이요? 몇 장이 몇 장? 네, 알겠습니다. 몇 장? 몇 장인지 단위는 말하지 않고. 단위 말하지 않고 그게 다잖아. 안 낚이네요. 네네. 다섯에서 한 10장 사이 벌었습니다. 다섯에서 10장 사이. 그 네. 불과 몇 년 안 됐으니까 네. 벌었는데 제가 그때 주식을 다 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실력이란 걸 얘기했죠. 자기 실력에 맞는. 그래서 제가 다 팔았을 때가 코스피 한 3,000쯤 됐어요. 3,000에서 3,1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뭐 2,900인가 작게는. 네네. 제 실력을 본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너무나도 느껴져서 그래가지고 그때 다 팔고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 집은 사실은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네. 않아서 지금 자산을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을 잘 했고 네. 지금 또 코스피가 저는 사실 또 다시 제가 외화를 벌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600부터 사실 또 사고 있고 이번 달에도 들어오면 또 살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더 많이 빠질 수 있죠. 당연히. 더 많이 빠질 수 있지만 코스피 3,000대, 3,300대 사신 분들이라면 좀 지금 안 사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샀다면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네. 똑같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네. 다주택을 막 하다 보면요. 네네. 뭐 지금은 다주택을 못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왜 잃는지 모르는 판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할 때 내가 왜 잃고 있는 거지를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왜 벌고 있는 거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가겠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벌었지? 네. 라는 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내 실력 대비 많이 번 거거든요. 그쵸. 그럼 거기는 한번 멈출 필요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잘 갈아탔네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본질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실력 대비 더 많이 버는 게 네.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금 맞은편에 VIP 자산주 최윤주 대표님 계신 거고 네. SF블루 자산주 강방채 회장님 계신 거고 저 건너편 강 건너에는 지금 오렌 버핏 형님이 계신데 지금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데 네. 내 실력을 벌었다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 질문 하나 하고 네. 뭐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그 오히려 젊은 대학생 뭐 이런 분들 만난 적도 있으세요? 최근에? 많이 있죠. 아. 최근에보다는 원래 제가 작가와 강사로서 할 때 네. 이제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위주의 책을 내는 작가였어요. 여러분 제 원래 본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는 게 제 본업이었죠. 아,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지금 한 분야에서 어쨌든 네.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22살 정도 되는 대학생들한테 네. 좀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뭘까? 요즘 대학생들이 또 투자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찌 보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보다는 네. 지금 뭐 재테크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대학의 교육을 좀 벗어나서 네. 세상으로 빨리 뭔가 나가서 뭘 배우든 경험하든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게 그 어쨌든 거긴 정리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론이 정립돼야지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론이 만들어지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구나.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네, 사실 네, 대학에서 네. 배우는 게 네. 굉장히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네.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주식 콘텐츠 찍잖아요. 네. 오늘 영상 찍잖아요. 다음 주에만 올려도 사람들이 욕을 해요. 지금 상황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네. 일주일 뒤에 올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네.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배웠던 게 옛날에서 배웠던 것들 기반으로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시행 걸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네. 한계는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빨리 배우고 내가 직접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요즘 대학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좀 달라졌다는 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한 30만쯤 됐을 때 네. 제 정말 친한 형님이세요. 친한 이제 회사 전에서 선배님이셨는데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장사 임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저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김 작가 대학원을 가봐. 지금 김 작가가 뭐 좀 잘 벌고 뭐 하고 있으니까 대학원 가서 기필 쌓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어쨌든 결국은 안 갔거든요. 네. 안 간 이유 중 하나가 그럼 그분은 왜 대학원을 추천했느냐? 네. 보통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뭐. 번째는 아주 우리 흔히 또 우리 주변에서 하는 말로 학벌을 세탁하기 위해서 네.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커리어의 업그레이드와 인맥을 쌓기 위해서인데 저는 대학원을 가는 게 정말 뭐 교수라든가 정말 어떤 연구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라면 가도 좋지만 네. 지금의 세상에서 대학원이 주는 메리트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그분은 저한테 정말 친한 형님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통 본인이 알고 있는 성공 방정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 시대에 그렇게 여전히 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먹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있죠. 부모님 그런 세상에 성공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성공 방정식을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도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이유가 아니면 가면 대학원도 역시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옛날 걸 가르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대학생분들한테 이제 차별화 마케팅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학연수 네. 뭐 배낭여행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 많이 가죠. 옛날에 많이 네. 갔잖아요. 코로나 때 못 갔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점점 갈 이제 거예요. 가겠죠. 가면 이제 항상 친구들이
자소서 적잖아요. 자소서 적을 때도 제가 이제 적는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유럽에 갔다. 네.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네. 그래서 내가 홈파티를 열었다. 거기서 불고기와 김치전가 했더니 네. 그들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웰컴 투 코리아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유럽에서 이 다문화를 배웠고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에서 이 조직 문화를 잘 적응해서 네. 이끌어갈 수 있고 뭐 글로벌 경쟁력 키웠던 거. 네. 다 이렇게 써. 다 그렇죠. 전부 다. 네. 진짜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만 쓸 거면 사실 어학연수 배낭 해외여행이라든가 그런 그 교환학생 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는 게 낫다. 교환학생이라든가 해외 어학연수를 가면 만약에 유럽을 간다 치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과 친구가 갔어요. 그 친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앞에 거 웰컴 투 코리아 하고 불고기 대접하고 김치 다 하고 이미 학교에서 하고. 배울 거 다 네. 하고 하고. 플러스로 뭘 해야 되냐면 기계 자동차과를 칠게요. 그러면 유럽은 뭐가 유명해요? 자동차가 네. 유명하죠. 네. 만약에 독일로 갖다 치면 뭐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그다음에 하나 또 뭐죠? BMW. 네. 이 매장들을 다 방문하고 거기 뭐 박물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다음 엔지니어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뭐 이 박람회도 찾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걸 사진도 찍고 네.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갔다 와서 낫겠죠.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 네. 근데 저는 남들이 어학연수 뭐 교환학생을 갈 때 자동차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야. 거기서 유럽에서의 그런 자동차가 어떤 것들이 좋아해서 대한민국에서 참 독일 3사 자동차를 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에 입사한다면 이런 것들을 바꿔서 대한민국에서 이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게 네. 훨씬 더 차별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본인이 가고 싶은 게 화장품 분야야. 그럼 뭐 해외 또 로레알이라든가 네. 여러 브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만 바꿔서 그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호텔이야. 내가 호텔리가 되는 꿈이야. 그럼 되게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호텔 유명한데 5성급, 6성급 막 찾아가는 거야. 그냥 걔네들의 나라에서는 호텔을 왜 좋은지 그리고 뭐가 좀 한국에 비해서 부족한지 판단해서 한국에서 리포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명확해서 우선 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네.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상관없는 경험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건 어학연수 당연히. 간 거잖아. 네. 어학연수 가서 어학만 배우는 거는 네. 너무 그 돈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막 네. 스시집에서 청소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저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집이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저는 아르바이트는 최대한 가급적 안 하셨으면 안 좋겠어요. 하는 게 좋아요. 왜 안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아르바이트 안 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신문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 그다음에 고깃집, PC방, 편의점, 그다음에 그 택배 상하차인가요? 그건 잠깐. 어쨌든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해봤어요. 네.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그러니까 20대의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 30대의 여러분의 연봉과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청춘의 시간을 고작 9,000원 10,000원으로 네. 만들어버리는 아. 그 시간에 만약에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면 네. 가급적 아르바이트는 대신 한두 번 정도 해보시고 네. 사회의 쓴맛은 봐야 되니까 해보시고 부모님한테 최대한 좀 지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안 하고 내가 지금 스펙들 스토리 더 잘 준비해서 취업 한 번 더 잘하면 여러분 연봉이 4천 될 사람이 5천 되고 3천 될 사람이 6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네. 뭐 예를 들어 뭐 네. 술 먹는 데 쓰려고 알바를 네.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차라리 뭐 그런 걸 좀 아껴서라도 네.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쓰라. 네. 만약에 내가 이제 남자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이 또 커플링 같은 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대학생 네네. 때.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커플링 만든다. 저는 이런 거는 또 굉장한 본인한테 성취감을 주는 보상이라 생각해요. 이런 거는 해도 되지만 정말 집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굳이 내가 악착같이 자급자족 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남들 지금 다 곱하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있나. 그러니까 본인 목표에 어울리는 어떤 알바를 하는 거는 괜찮을 수는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면 정말 말 그대로 맞아요. 뭐 자동차 관련된 알바 하거나 이런 거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 네. 돈벌이로 하는 거는 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 인맥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사실 오늘 얘기 딱 준비해온 건 딱 두 가지였는데 네. 이제 한 가지만 해볼게요. 네. 그 유튜브에서 신사임당님이 네. 원래 마포에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네네.
거기 이제 살았다기보다는 촬영장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 주제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아까 인맥에서 내 주변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포역의 한 오피스텔에 이제 있었는데 제가 신사임당님을 이제 촬영하러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제가 마포에 처음 오피스텔을 구한 게 어디였냐면 신사임당이 그 오피스텔에 B동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A동을 구했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왜를 설명드릴게요. 신사임당 때문에 간 건 절대 아니야. 절대. 그 다음에 신사임당님이 이제 제가 그때 23층에 있었거든요. 신사임당님이 이사를 안 가고 B동에서 A동으로 왔어. A동 24층으로 왔어. 제가 23층. 바로 위요? 바로 위? 바로 위. 바로 위에 진짜 위? 위에서 살짝 옆으로. 한 칸 옆에. 제가 예를 들면 뭐 2311호였어요. 신사임당님이 2421호.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 같은 재테크에서 그 어쨌든 상단에 있는 채널인데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제가 나가고 거기 그 오피스에 또 누가 왔냐면 그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소수몽크님이 오셨어요. 소수몽크님 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재테크 유튜버가 다 근처에 살거나 그 근처 사무실을 그것도 같은 빌딩 구했을까? 그러게. 그 이유 뭐냐면 그 전에 만났을 때 거기가 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소수몽킴도 신사임당에서 김 작가 촬영할 때 거기 딱 보고 가보니까 한번 눈이 들어왔던 거야. 나도 김 작가도 신사임당 촬영할 때 갔다가 눈이 한번 들어와 있었죠.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오피스를 구할 때 마포에 똑같이 구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또 거기가 또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피스텔을 아예 몰랐으면 내 선택지에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의식적으로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무의식적으로 주는 것들이 정말 좀 많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테크에서 그래도 개인 유튜브 채널 굉장히 잘했던 소수몽키 그다음에 신사임당 김 작가 이렇게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여의도 근처라서 있는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조건이 또 비슷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의도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풍수지리 뭐 이런 얘기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에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반대로 얘기가 제가 이번에 작년에 썼던 럭키책 또 멋있어요. 또 이번에 리커버 책 나왔거든요, 여러분. 10만 부 리커버 책 나왔는데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이버와 진짜 상업 유튜버군요. 카카오 CEO 분들도 같은 삼성 SDS 입사 동기였어. 그렇죠. 삼성 SDS 입사 동기였던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만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많이 많고 줘요. 반대로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불리아님이라는 책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불리아님이 제가 뭘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보다 훨씬 이성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걸 딱 수지 타산 같은 걸 계산을 딱딱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게 뭔가 일을 할 때 정말 배워야 될 자세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 단가 맞춰보고 그러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아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추천한 적이 없잖아요. 없었죠.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저도 뭐 배우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감사합니다. 보면은 저랑은 또 약간 반대 성향이셔가지고 MBTI가 완전 다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사교적 외교관인가 뭐 뜨더라고요. 그래요? EST 뭔지 모르겠네. 저는 무슨 아주 이성적인 뭐 막 극단적으로 이성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저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식 또 전문 유튜버이시고 저는 또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저희 둘이 또 같이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영상을 올렸어요. 맞아요. 며칠 전에. 그 전에 예고도 없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가 뭘까라고 왜 이거 하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2022 김 작가 불리안 머니 토크쇼 골든타임. 이거 우리가 왜 하게 됐죠? 처음에?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사실 시청자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온라인은 시청자 뭐 김 작가, 부일남 둘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네. 사실 오프라인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을 네. 이제 좀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런 미팅 자리 같은 네. 걸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요즘 주식이라든가 주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폭락을 했고 부동산도 지금 뭐 혼조세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한번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벼락 거지가 되는지 벼락 부자가 되는지 네.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네. 너무 아쉽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가진 고민을 사실 유튜브에서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그분들이 가진 고민을 물어보고 네. 직접 답을 얻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항상 그 유튜브도 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뭐 댓글이 있긴 하지만 소통이라는 게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코로나도 또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좀 그 같이 그 질문도 해결을 하는데 맞아요. 가능하면 좀 그 자리에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쵸. 많이 듣고 사실 저희가 모시는 분들이 네. 뭐 지금 7월 10일 일요일에 하기는 하는데 하루 종일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네. 이런 분을 섭외하기는 좀 어렵다. 게스트는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탑티어입니다. 주식 쪽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네. 그 성장준 투자로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 되신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 네. 이제 슈퍼개미 분이시죠. 네. 과거에 이제 샘표식품 같은 경우 지분 공시도 한 9점 몇 %에서 샘표식품만 그 당시 한 200억 정도 들고 있었던. 네. 그리고 굉장히 투자 잘하신 분이고 두 번째 분은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 유퀴즈 언더블록에 나와서. 네.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라는 멘트를 하셨던 이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채 회장님.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4조의 자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가치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너무 좋아하시는 분. 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윤철 대표님. 네. 그래서 가치 투자에서는 이제 강방채 회장님과 그다음에 최윤철 대표님, 그다음에 성장주 투자에서는 이종유 세무사님.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분은 더 뵙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상도 안 찍고 강연도 안 하고 맞아. 외부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분은 이제 트레이더, 이제 보컬 김영준님이라고 해서 네. 이제 단기 매매, 스윙 매매 같은 것들을 해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이고 네. 이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인증할 수 있는 건 제가 뵐 때마다 저한테 계좌를 보여줘서. 뵐 때마다 계좌를 보여줘. 굳이 제가 인증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분은 약간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으로만 벌어야 된다. 강의, 뭐 책은 쓰는데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안 해요. 이게 공통적인 평가이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단기 매매 워낙 뭐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자, 부동산은 어떤 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저도 있고요. 네. 네, 저도 있고 이제 파시온 김학렬 소장님하고 네. 이상우 대표님인데 뭐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전망이 되게 혼조세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을 말하거나 이러는 게 되게 사람들이 좀 조심스럽고 네. 말하기 좀 어려워하는데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서 그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전망을 그쵸.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상우 대표님이신데 뭐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게 없다. 이상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지난 6년간은 지가를 네. 다 적중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승기 때 계속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상승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결과에 대해서 뭐 예측이라고 보면 맞은 네.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신뢰하는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학렬 소장님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얘기를 좀 해주실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앞으로 향후 부동산 투자를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지에 대한 또 전문가이시기 네. 때문에 지금 투자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실 거고 네.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회사원에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퇴사까지 간 네. 경험으로서 지금 아마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회사원분들 아니면 뭐 지금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적절하게 투자하는 그 한계치가 어디고 그리고 나는 투자금이 어디까지가 뭐 적절한지 영끌이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파트에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오전이고 부동산이 네. 오후인데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네, 주식이 하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오후 3시부터 뭐 한 오후 7시까지 총 4시간씩 4시간씩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하는 행사고 뭐 네. 안타깝게도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는 않지만요. 뭐 종일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파트 1, 2를 모두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목 자체가 골든 타임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 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다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죠. 진짜. 그래서 지금 그 뭔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공부를 좀 하고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할지 말지도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또 진행도 일부 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강연이 한 3-40분 정도. 그렇죠. 그리고 토크가 더 길죠. 토크를 거의 한 40분 정도. 시청자 좀 질문 위주로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 주는. 네. 그래서 요거 신청하실 때 여기 사전 질문 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미리 좀 적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강연할 때 저희가 포스트잇 같은 걸 다 준비를 해 놓을 거니까 사전 질문 위로 올리시면 나와요. 거기에다가 스크롤 위로 올리시면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사전 질문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골든타임 주식과 부동산에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해드리려고 토크쇼도 한 40분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물도 있지 않나요? 선물도 있죠. 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맞습니다. 저희 그 강연 연사분들하고 총 8명의 연사분들이 책을 한 명당 이제 30권씩 해서 총 240권. 이제 선물이 이제 딱 등장할 텐데요. 이분들이 다 그 책을 쓴 또 저자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또 사인을 좀 받아서 240분한테 사인된 책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둘 다 결제하시는 분에게 한해서는 뭐 저자 사인 저희 거. 그렇죠. 주식이랑 부동산 둘 다 결제하신 분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김 작가 분이나 누구 사인을 받고 싶은지 해주시면 저희가 사인해서 그분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 네, 무조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오셔가지고 모두 다 찍어드릴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사진도 좀 찍고 또 남는 시간에는 또 사인도 해드리고 하면서 좀 뭔가 그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 가격도 위에 나올 텐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매 방법은요. 그 네이버 예약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아마 고정 댓글이 여러분 박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뭐 김 작가 X 부익남 이렇게 치시든지 아니면 머니토크쇼 뭐 서울 이렇게 치시면은 그 네이버 예약이 뜨더라고요.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날짜 고르시고 10일 클릭하시고 회차 고르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은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아이디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당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꺼져버렸네요. 잠깐만요. 다시 좀 켜주세요. 자, 이게 아니네요. 근데 여기 진짜 화질이 좋네요. 여러분 불란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란님의 촬영 환경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다른 채널들이 업그레이드 안 되는 채널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 그거 하시는 핸드폰으로 찍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저는 좀 거기에 좀 돈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근데 다시 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매하기 하시면 됩니다. 예매하기로 하셔서 날짜 고르시고 회차는 이제 오전이 주식, 오후가 부동산에서 다음 단계 가셔서 그 로그인 하시고 그 좌석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자, 간단하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토크 콘서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좌석이 좋을수록 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 가격이 좀 차등 가격으로 했다는 거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티켓은 뭐 배송보다는 다 온라인으로 그냥 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오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꼭 오늘 와서 해가지고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러분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불량이 맞아요.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선택들을 해봐야 된다. 꼭 그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투자는 결국에 장기 우상향 할 거라고 믿는 데다가 우선 돈을 넣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잃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잃을 땐 적게 잃는 거고 벌 때 많이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판에 있으면서 실력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을 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측해서 다 맞추면 누가 투자를 못 합니까? 아, 그렇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그게 사면 되죠. 틀렸을 때 대비가 네. 근데 그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네. 잃었을 때 이제 떠나자가 아니라 네. 여기서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그렇죠. 그걸 찾는 게 결국에 투자자의 자세.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그 대응 옵션 카드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놔야 된다. 네. 이미 그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네. 하면 이미 그 시차를 골든 타임을 놓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 때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상승이 올 수도 있다면 그렇죠. 대응책을 이렇게 하라. 이 네. 제갈량의 이 주머니 세 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열어야 되는 건데. 아니 왜냐면 또 항상 대응책이라는 거는 준비해 놓지 네. 않으면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면 안 되면 맞습니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아마 해야 다음번에도 이제 불이람 친에서 이 화면에 안 나올 때는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자연스레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팟캐스트입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이 또 터지네요. 네. 어쨌든 좀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네.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 거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또 지금 잠깐 힘든 시기가 또 왔지만 네. 그 시기를 또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극복하는데 저희가 이 기획한 행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오랜만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 작년에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또 초대해 주셔서 사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작년에는 이제 되게 티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 저도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조금 그나마 차려입고 나왔는데 네. 여러분 삶도 이제 사실 뭐 김 작가든 부일람 채널 영상 보시는 게 네. 여러분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이 아닌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삶을 좀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모두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이 낮에도 많이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행사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한 3초 정도 더 나가던데.